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 고등법원장을 신임 헌재 재판관으로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유남석 광주 고등법원장은 법원 내 하나회라고 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특정 이념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국민적, 사회적 비판을 받고 해체된 사조직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사법부 인사 추천이 거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지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 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을 하고 지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법부의 정치와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이 되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와 이념화로 오염돼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법 연구회 헌재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정치화, 이념화 의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모든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과거 정권의 사업만 뒤지면서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되어 있는 행태에 대해서 무책임에 그치고 국정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정부 부처에 대고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영계획 제출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공문의 기한자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라는 점입니다.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는 검찰 등 사정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문재인 정권의 이 청와대가 전임 정권 또 전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민정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까? 또 혹시나 각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기획사정, 표적 수사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정부 부처에 설치된 적폐청산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약 합법적 근거를 통해 설치된 위원회라고 한다면 왜 위원 인선, 회의록 등 운영 현황을 국회와 야당에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적폐청산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이념 성향, 특정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들로 편향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국회와 야당에 공개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 즉각 모든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록 등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국회와 야당 앞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청년 실업 체감률이 역대 최고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일정과 관련해서 홀대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핵, 안보, 경제위기, 총체적 위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정 현안은 내팽개쳐지고 오로지 과거 정권의 사안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 보복에
행태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저희들이 언론통신조회를 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취합은 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로부터 수많은 통신조회가 있었다는 언급이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의 극치, 국정 책임 방기로서 문재인 정권이 지향을 한다면 반드시 법적, 정치적 문제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의 말씀으로 분명히 드립니다. 각 부처별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및 활동 과정에서 만약에 위법 행태가 발생한다면 해당 부처 장관의 검찰 고발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당 차원의 모든 법적 대처 방안 또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김원배 박문진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언론 노조원들이 김원배 이사의 자택과 다니던 교회까지 가서 사퇴 촉구 벽보를 붙이는 등 불법적 퇴진 압박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의 강제 퇴진 압박,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박문진 이사직 사퇴,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박문진 이사진 장악입니다. 이러한 정부 시나리오대로 또 민주당이 문건을 만든 대로 그대로 수순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직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서 대표적 신사례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그만두고 사임을 한 유희선 이사, 김원배 이사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구 새누리당에서 추천된 인사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1항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보궐 박문진 이사 추천권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재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제 마침 한국일보 단독 보도입니다만은 마사의 문측근 운영 경남은행의 정권교체 직후 거액의 집중 예치를 했다는 기사가 어제 크게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마사에 자료를 요청한 데서 이것이 현실로 나온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경제고문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동문인 김지환 씨가 부산 최대 금융이죠. BNK 이 지주회사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경남은행 자회사에 마사의 전체 자산이 7,639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31.5% 2,404억 원을 집중적으로 예치를 시켰다는 것이 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폐의 1호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인터넷과 많은 지상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한국일보가 이 보도를 단독으로 한 후에 다음 포털에서 전체 연령 상관없이 제일 우리 국민이 많이 읽는 뉴스 1위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멀어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일보 단독 보도 후 다음 포털 상위를 차지한 전체 연령 가장 많이 읽는 뉴스 1위 바로 이 신적폐 1호입니다. 두 번째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구의 중간지대인 40대가 가장 많이 읽는 뉴스가 또 1위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렇게 국민과 그리고 포털 뉴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김지환 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서 아마 상당한 후광을 입고 BNK 이 지주회사의 회장으로 취임을 한 후에 마사의 이 거액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치가 됐다는 것, 이것이 신적폐의 실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마사회과 경남은행에서 이야기는 은행 금리가 딴 은행보다 좋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곳에 예치를 했다, 이런 참 납득하지 못할 변명을 내놨습니다마는 그 실상은 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대표적으로 12개를 손을 꼽는데 요번에 경남은행은 8번 정도의 금리가 이 순위에 의해서는 8번 정도의 순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좋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껏 마사회가 이런 운용자금을 예측하는 방법은 거의 중앙은행에 오해 없이 균등 배분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대폭 경남은행의 31% 이상을 집중적으로 2,400억 이상을 예치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신적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실의 적폐를 하면서 10년, 20년 전에 캐비넷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이것을 다시 또 모자이크해서 재생산해서 이걸 적폐라고 내놓는 이 문재인 정부의 실상은 참으로 이제는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자원이 없고 준비가 안 됐으면은 국민에게 사실대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국민으로부터 얻어가야 되는데 이걸 적폐를 끝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적폐 현실에 한계가 있다 해서 조정을 하자든지 중단하자고 하는 소리가 왕왕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이 적폐 문제는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이제 그만 접었으면 좋겠다 하는 진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탓하기 전에 자기 허물을 먼저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마사의 사건은 완전히 이러한 성현의 말씀에 바로 그대로에 적용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정부가 자기의 잘못된 적폐부터 제대로 청산하고 해나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원배 이사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미 지난 9월 8일 유희선 이사가 MBC 좌파노조의 협박과 동료 이사가 멱살을 잡고 부역자, 바퀴벌레, 개침승 등의 폭언, 물병까지 던지는 인격 모독적 행패를 하는 것을 못 이겨서 사퇴한 바 있는데 한 달 만에 김원배 이사도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공영방송 기획 문건에 MBC, KBC 사장 태진 노드맥과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이사 태진 운동정계 계획에 따라서 청와대, 민주당, MBC 좌파노조가 3위체가 되어 벌인 비열한 공작의 산물입니다. 김원배 이사는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과 같은 MBC 좌파 노조로부터 갖은 수모와 협박을 받았고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사퇴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버티고 버티다 극악무도한 행패를 못 이겨서 도순도발을 다 든 것입니다. MBC 노조는 김 이사가 출석하는 교회와 자택 부근에 비방 포스터를 붙이고 신상 털기, 고발 협박을 다 동원했는데 김 이사가 모건대 총장 재직 시 있었던 이미 무혐의 종결된 교비 횡령 사건, 이 사건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총장 취임 전에 판결이 나 있던 교수 해임 부당소송에 패소한 건의 그 손해배상을 교비로 집행한 건입니다. 이런 건까지 들춰내서 고발하고 검찰은 재수사 움직임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공갈 협박에 김 이사의 부인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과 신경쇠약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검찰에 근무하는 사위의 신상도 불안해서 힘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주의 국가나 미개한 후진국에서나 있을 광란의 행태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반헌법적 작태, 민주주의의 후퇴를 시키는 행태를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사퇴한 박문진 이사의 자녀 임기는 추천한 정당이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퇴한 두 분 이사의 자녀 임기는 내년 8월 12일까지이므로 그 자녀 임기 후임자의 추천권은 우리 당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자녀 임기 보장이 방송 독립성 획득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강력하게 맞설 것입니다. 우리 언론들께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눈 감지 마시고 언론 전체의 문제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시고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취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떤 그러한 상황인지를 국민들께 좀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는 국감 증검다리 날입니다만 저희 자유한국당의 신적폐 저지 특위 제2차 회의를 2시간여 개최를 해서 15개 정도의 그런 특위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청와대 공문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편파적 적폐청산 TFT 구성 문제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따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 그 구성 현황, 특히 이 구성 현황을 보면 좌파 시민단체 출신 편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편향 구성 문제와 활동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특히 법률 위반 여부를 파악을 해서 장관을 고발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있어서는 안 될 국민 편가르기 행태가 민주평통 구성에도 만연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구성 현황에서 보수 우파들을 거의 괴멸시키고 지금의 여당 성향 그런 인사들로 그득 채워진 민주평통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파헤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민주평통 구성에 민주당 지역 당협위원장, 지역협의회장이라고 그러죠. 그 출신이 임명이 됐는데 이것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재고를 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안행부 장관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직도 철회를 하지 않고 특정 인사를 임명을 강행하고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세대의 세액 부담이 되고 재앙이 되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재반 정책들을 저희들이 다 파헤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의 보수단체, 보수시민단체 고사 괴멸이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치 보복 문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없는 최고 금리나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 정책 방향은 옳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불과 2달여 지나서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완 대책 없이 진행이 되면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이런 서민 대란이 일어날 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짚어보겠다라는 등 속에 15개 과제를 선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김원배, 박문진의 김원배 이사 어제 또 사의를 밝혔는데 KBS 김경민 이사 사퇴에 이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 정권의 시도가 너무나 무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개탄할 그 일인데 지역 시민단체와 MBC 노조
파업으로 인한 과격한 행동이 김원배 이사의 아내의 부인의 건강을 더 어렵게 해서 가족회의에서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참담한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직을 맡고 있는 사위의 앞날을 걱정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는 그런 취재가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된 이 대한민국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지.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공포심, 위협감을 줘서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또 자행되기 어려운 이런 행태가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지속되는 것은 방송 장악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구체적인 것 같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유린 행위다.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집권당은 민주당이라는 그 세 글자를 띄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엄중히 경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진행됩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개편안, 특히 기업 집단국 설치와 관련된 정보가 누설이 됐다 해서 직원 38명에 대한 통화 내역을 강제로 제출하도록 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38명 중에 32명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통화 내역을 공개 제출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기본권을 유린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하면 직원 불법 사찰위원회라는 새로운 명칭을 얻게 될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산업통상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겸 원전특위위원장이 재기원입니다. 내일 10시에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위원회가 그간의 공론화위원회 활동 3개월을 총정리하여 신고리 오르코기 공사 중단이냐 공사 재개냐를 결정하는 공고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 산자위 국감은 신고리 오르코기 현장 방문 국감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일찍이 당론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2조 6천억이 투입된 국책 사업이 아무런 대책 없이 전문가는 철저히 배제된 채 초법적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과 안전성, 수출 효자 종목인 원전 산업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각종 언론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 정책으로 무려 전기료가 5배로 폭등하고 일자리가 7만 개가 사라지는 등 비극이 발생하자 급기야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포기했다고 도하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제 원전 올림픽을 어렵게 유치하고도 주무 산자부 장관은 축사 한마디 참석한 사람 없이 원전 올림픽을 철저히 홀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문재인 정부는 원전 수출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공론화위원회의 3개월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내일 발표는 원전은 계속되어야 하고 원전 산업은 정부가 더욱 발전시킬 산업 종목으로 국민적 여론이 결집되는 자리가 되길 정부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중단이 결정될 시에는 천문학적인 피해 배보상 문제와 그에 따른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4차 설문조사에서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기에 많은 국민들은 외압에 대한 이 불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여론이 절대 왜곡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16일 날 한겨레 신문에 의해서 민주당 이효은 의원이 자료 제공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랜드 부당 인사청탁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적법한 절차, 정당한 방법으로 확보된 그런 자료가 아닌 자료를 임의로 배포하거나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자 이윤 의원은 강원랜드로부터 정당하게 이 자료를 입수해서 배포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랜드에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윤 의원한테 보내줬느냐 확인을 해봤더니 강원랜드 입장을 저한테 문서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강원랜드는 본사 법률팀 및 로펌 자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재판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보냈다. 그래서 그 블라인드 처리한 그 명단을 제가 확보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그 자료를 가지고는 누가 누구한테 어떤 인사청탁을 했는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결국 강원랜드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훈 의원은 강원랜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부정한 적법하지 않은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자료를 확보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 강원랜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국정감사 때 이 사안을 분명히 확인을 해서 이훈 의원이 강원랜드가 아닌 다른 데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자료를 확보해서 임의로 배포했다고 하면은 이훈 의원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은 이 강원랜드가 이 석탄 합리화 조치 이후에 그런 탄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랜드가 이 강원도에는 강원랜드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다른 타 석탄 지역은 영월, 그 다음에 경북의 문경, 전남의 화순, 그리고 충남의 고령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시설들을 경제적인 시설들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에 강원랜드에는 DJ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지금보다 더 인사 규정이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민주당의 추천에 의해서 이 직원들이 채용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원랜드 문제는 인사의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형태가 돼야지 마치 MB 정부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불법적인 그러한 인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적폐로 이 몰아가는 것은 군인들의 그런 잘못이나 군인들 이런 부분들은 덮어두고 뭔가 이 어떻게 정치적인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처음 이 강원랜드가 이 설립된 이후에부터 이 문제를 접근해야 강원랜드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고 또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강원랜드에서 지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저번에 이훈 의원이 발표한 우리 당의 인사에 대해서 강원랜드는 지금 자료 제공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훈 의원은 강원랜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 저번에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정말 이 21세기 시대에 도대체 이거는 그 귀신도 뭐 까먹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도대체 이 진실이 뭔지도 모르는 이 현대 문명 사회에서 이런 핑퐁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채익 간사도 나와 계시지만 오늘 산자위원회에서 이 강원랜드에 대한 그 우리 당의 인사가 거기에 포함됐다는 그 자료가 어떻게 공개되고 어떻게 입수가 됐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간사께서도 오늘 언급을 하고 논의를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강원랜드가 처음에 설립될 때 어떻게 설립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직원들이 어떻게 채용됐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잣대의 기준을 임의로 대고서 얘기를 하는 것, 소위 그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러한 그 적폐 또는 이런 비합리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것도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 더 추가하시나요? 뭐 당국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 부처에 적폐청산 TFT를 구성할 것을 지시한 이 공문은 국가행정체계 문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나선 전 부처를 동원한 정치 보복 행위다라는 규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우택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 당 차원에서 후임에 대한 인선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말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보궐 방문진 이사 추천권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재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제 마침 한국일보 단독 보도입니다만은 이 마사의 문측근 운영 경남은행의 정권교체 직후 거액의 집중 예치를 했다는 기사가 어제 크게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마사에 자료를 요청한 데서 이것이 현실로 나온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경제고문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동문인 김지환 씨가 부산 최대 금융이죠. BNK 이 지주회사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경남은행 자회사에 마사의 전체 자산이 7,639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31.5% 2,404억 원을 집중적으로 예치를 시켰다는 것이 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폐의 1호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인터넷과 많은 지상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한국일보가 이 보도를 단독으로 한 후에 다음 포털에서 전체 연령 상관없이 제일 우리 국민이 많이 읽는 뉴스 1위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멀어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일보 단독 보도 후 다음 포털 상위를 차지한 전체 연령 가장 많이 읽는 뉴스 1위 바로 이 신적폐 1호입니다. 두 번째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구의 중간지대인 40대가 가장 많이 읽는 뉴스가 또 1위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렇게 국민과 그리고 포털 뉴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김지환 사안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 보복의 행태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저희들이 언론통신조회를 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종 취합은 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로부터 수많은 통신조회가 있었다는 언급이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의 극치, 국정 책임 방기로서 문재인 정권이 지향을 한다면 반드시 법적, 정치적 문제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의 말씀으로 분명히 드립니다. 각 부처별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및 활동 과정에서 만약에 위법 행태가 발생한다면 해당 부처 장관의 검찰 고발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당 차원의 모든 법적 대처 방안 또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김원배 박문진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언론 노조원들이 김원배 이사의 자택과 다니던 교회까지 가서 사퇴 촉구 벽보를 붙이는 등 불법적 퇴진 압박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의 강제 퇴진 압박,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박문진 이사직 사퇴,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박문진 이사진 장악입니다. 이러한 정부 시나리오대로 또 민주당이 문건을 만든 대로 그대로 수순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직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서 대표적 신사례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그만두고 사임을 한 유의선 이사, 김원배 이사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그 새누리당에서 추천된 인사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1항의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 고등법원장을 신임 헌재 재판관으로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유남석 광주 고등법원장은 법원 내 하나회라고 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특정 이념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국민적, 사회적 비판을 받고 해체된 사조직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사법부 인사 추천이 거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지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 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을 하고 지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법부의 정치와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이 되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와 이념화로 오염돼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법 연구의 헌재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정치와 이념화 의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모든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과거 정권의 사업만 뒤지면서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되어 있는 행태에 대해서 무책임에 그치고 국정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정부 부처에 대고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영 계획 제출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공문의 기한자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라는 점입니다.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는 검찰 등 사정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문재인 정권의 이 청와대가 전임 정권 또 전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민정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까? 또 혹시나 각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기획사정, 표적 수사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정부 부처에 설치된 적폐청산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약 합법적 근거를 통해 설치된 위원회라고 한다면 왜 위원 인선, 회의록 등 운영 현황을 국회와 야당에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적폐청산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이념 성향, 특정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들로 편향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국회와 야당에 공개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 즉각 모든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록 등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국회와 야당 앞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청년 실업 체감률이 역대 최고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일정과 관련해서 홀대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핵, 안보, 경제위기, 총체적 위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정 현안은 내팽개쳐지고 오로지 과거 정권의 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서 아마 상당한 후광을 입고 BNK 이 지주회사의 회장으로 취임을 한 후에 마사의 이 거액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치가 됐다는 것, 이것이 신적폐의 실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마사회과 경남은행에서 이야기는 은행 금리가 딴 은행보다 좋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곳에 예치를 했다, 이런 참 납득하지 못할 변명을 내놨습니다마는 그 실상은 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대표적으로 12개를 손을 꼽는데 요번에 경남은행은 8번 정도의 금리가 이 순위에 의해서는 8번 정도의 순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좋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껏 마사회가 이런 운용자금을 예측하는 방법은 거의 중앙은행에 오해 없이 균등 배분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대폭 경남은행의 31% 이상을 집중적으로 2,400억 이상을 예치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신적폐라는 것입니다. 이런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실의 적폐를 하면서 10년, 20년 전에 캐비넷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이것을 다시 또 모자이크해서 재생산해서 이걸 적폐라고 내놓는 이 문재인 정부의 실상은 참으로 이제는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자원이 없고 준비가 안 됐으면은 국민에게 사실대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국민으로부터 얻어가야 되는데 이걸 적폐를
끝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적폐 현실에 한계가 있다 해서 조정을 하자든지 중단하자고 하는 소리가 왕왕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이 적폐 문제는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이제 그만 접었으면 좋겠다 하는 진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탓하기 전에 자기 허물을 먼저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마사의 사건은 완전히 이러한 성현의 말씀에 바로 그대로에 적용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정부가 자기의 잘못된 적폐부터 제대로 청산하고